배우자 금액 제한 없이 배우자에 꽂히신 거죠? 매우 꽂혔어요. 배우자 매우 꽂혔. 수사팀이 내놓은 무혐의 결론은 민심에 한참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총장이 고민하는 건 검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이후에 검사 후배들이랑 내가 놀 수 있을까 아닐까. 일단 정서적으로 국민들은 유죄예요. 우리 검찰은 그동안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면 어쨌든지 간에 기소했어요. 그런 유죄 소지들을 증거로 만들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는 옳은 거예요. 모든 피의자들을 김건희 씨처럼 대하라. 국회 본청의 조국 대표실로 오든가 그곳으로 와서 출장 조사를 좀 해줘라. 마지막으로 김건희 여사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2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어제 저녁에 부천에 있는 호텔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투숙객 7분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고요. 또 1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저희가 빌고 또 부상 입은 분들의 쾌유를 역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고가 참 계속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안전대책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정치권 관련 뉴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처음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복기왕입니다. 부끄러워. 기왕이면 복 많이 받으세요. 말해놓고도 민망합니다. 네, 복기왕. 의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개그입니다. 네. 예. 그리고 신혜영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은 안 적으세요. 뭐. 중요한 회의 때도 적지 않더라고요. 다 복귀가 가능. 아하, 언제까지 야세 개그로. 근데 이거 조남은 어떻게 누가 지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은 저희 시조 할아버지 성 따랐으니까 그렇겠죠. 네. 이름은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가 기자 돌림이에요. 기자 돌림 중에서 쭉 저희가 사형제인데 왕을 써주시는 바람에 네. 복기왕인지 왕기복인지 그놈 있잖아 이러시면서 이름을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복기왕. 이름은 한 번 들으면 잊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 이름으로는 네. 제가 볼 때는 뭐 탑 3 안에는 들지 않을까. 혹시 경쟁자가 있나요? 복기왕 경쟁자? 이름으로? 예, 이름으로 기억하기 쉬운 이름들 가끔 있잖아요. 글쎄요. 복기왕 당선돼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잘 못 봤고요. 거의 이제 당선되신 분들 중에서는 제가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예. 그 전에는 뭐 100만 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200만 수석이라고 있었죠. 200만. 맞습니다. 200만 맞습니다. 100만 표라는 분이 100의 계세요. 성이 100이고 이름이 예. 만 표예요. 100만 그런 분이 표. 계셨어요. 네. 저 아는 분 중에 의원님은 아니신데 네. 주인공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인공님.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예. 선거하기 굉장히 유리한 우리 네. 복기왕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에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에 강한 목소리가 한 번 좀 나왔죠? 예, 간단히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또 동결을 했어요.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동결 결정이고 가장 오랫동안 금리를 묶어두고 있는 네. 건데 왜 그러냐? 제일 큰 이유는 역시 이제 부동산 때문이에요. 내수가 안 좋은 건 아는데 자꾸 뭐 대출 받고 다 이제 돈들이 이제 부동산으로 흘러가니까 이제 그런 고리를 끊어줄 때가 됐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습니다. 네.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금리 동결 결정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이제 금리 결정이라는 게 사실 한국은행 금통위 고유 권한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압박하려는 의도는 없다. 다만 물가 측면에서 인하 여건이 충족이 됐는데 동결 결정을 한 거 아쉽다. 이런 입장을 낸 겁니다. 네. 예. 이거는 조금 일단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2년 동안 네. 물가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니까 예. 이제는 물가 오르는 우려보다는 시장이 좀 그렇죠. 침체될. 돈이 그래서 좀 돌게? 금리를 좀 내려서 추석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수 진작을 해서 뭔가 좀 정부의 네. 치적을 좀
좀 내세울 수도 있고. 네. 아니 이거는 저는 뭐 이렇게 뭐 어느 입장에 대해서 가능하면 이제 제 의견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올 연초부터 뭐 작년도 그랬습니다. 올 연초부터 부동산 대출 엄청 풀었잖아요, 정부가. 네. 아니 그래 혼내시는 거 부동산 가격 올라서 이거 못 내리는 건데 그걸 지금 한국은행 탓을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꼭 부동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몇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은행이요? 아니, 그러니까 부동산만 저희가 볼 때. 44번 얘기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아니, 어쨌든 이거는 네. 아, 사회 잘 보신다. 아니 뭘 잘 봐요. 아니 이건 좀 원래 안 그러는데 이건 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금리 내리는 여부에 네.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뭐라고 해요. 트럼프는 내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때 내리려고 그러는 예, 거죠. 뭐. 그렇죠. 아니 그런 근데 여러 가지가 대통령실이 이게 압력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리고 의견을 이례적으로 표명한 게 압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사실 2달 전에 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예. 이 얘기는 금통이 들으라는 얘기죠. 네, 네. 정부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금리 좀 인하해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압력을 행사한 거로 볼 수 네. 있고요. 결정 뒤에 아쉽다고 한 건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주니 아쉽다라는 아하. 얘기죠. 아니, 또한 저는 약간 여기에 진짜 진심인지에 대한 의혹 조금 있어요. 의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워낙 가계대출 심각한 건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이 같이 보조 맞추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재정 정책 이렇게 갔는데 통화 정책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 지금 은행들의 주요 5대 저 금융주주에 다 뭐 압력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지도 등을 통해서 금리 다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돈 좀 줄이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국은행은 사실은 팔을 제대로 맞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혼을 내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 무슨 혼을 내요. 혼냈지 이 정도면. 아쉽다. 아쉽다는 아쉽다. 얘기고 이건 이제 시장이 주는 신호니까 네. 우리가 금리를 내릴 만한 환경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싶은 거고 네. 그렇지 않아요? 물가 별로 이제 안 올라요. 경제 저희가 잘해서 네. 물가가 많이 뛸 여건은 아니니까 음. 금리 살짝 내려주면 추석 앞두고 내수 진작되고 좋지 않겠어요라는 얘기고 네. 그걸 이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미국도 안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내리면 또 갑자기 신호가 가고 더 벌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네. 된단 말이죠. 이거는 각자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죠. 저희랑 민주당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찬성을 하더라도 꼭 토를 달잖아요. 똑같은 네, 거라고 네.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네. 우리 국민들이 이 정부의 정책, 경제 정책을 보고 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통화 정책은 네. 우리나라 단독적으로 뭘 못해요. 이미 뭐 네. 그 세계적인 흐름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워낙 양적 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걸 거둬들이고 있는 정책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재정 정책은 긴축으로 가면서 통화 정책만 풀어줘라. 이게 말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아주 그분 아쉽다라고 표현했지만 네.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너 죽을래? 이제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할 수 있어. 네. 라는 하늘을 상대로요? 경고를 경고를 보낼 것 같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압수수색.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 네. 내수가 부진한 것, 네. 이거는 아니, 한국은행 조금 더 탓이에요. 세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왜? 아니 왜 그러세요? 아, 대변인 말씀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두면 예.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어려운 거 우리가 살기 어려운 건 한국은행이 금리를 안 내려줘서 그렇구나. 알리바이 라고 마련용. 예, 면피? 타겟을 그쪽으로 할 수 아하. 있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재정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리고 민주당 쪽에 유리한 얘기를 한마디 더 하자면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그 법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그거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돈 풀리면 더 안 좋아진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행사해놓고 지금은 또 금리 인하 왜 안 하냐 아쉽다 이런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아니죠. 앞뒤가 맞죠. 25만 원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효과가 얼마나 네. 그 나오느냐. 예를 들어 한 13조 원이 풀리는데 그럼 네. 13조 원에 해당하는 승수 효과가 나오느냐. 0.3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금리를 내리는 다른 게. 방법을 찾자라고 네. 생각하면 금리 내는 건 돈이 안 되는 거고요. 네. 금리는 또 다른 얘기죠. 양쪽 축이니까. 네. 이제 그런 차원으로 견해가 다른 건데 네. 그 견해차를 가지고 뭐 비판까지는 뭐 좋으나 네. 비난은 좀 그러니까 과하다. 13조가 우리나라 전체 총생산의 약 0.3% 정도인데
그 0.3%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금리를 인하해 달라라고 하면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이게 더 물가를 건들 가능성이 건드릴 높다.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라는 게 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감성적 논평을 잘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13조 얘기하실 때는 여기서 좀 화풀이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네네. 우리 저 GDP 총생산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아마 네. 예산 규모로 얘기하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 예산에서 물가- 나갈 돈이니까 아니 예. 13조 말이에요. 예산 13조. 가지고 우리 물가를 왔다 갔다 아니,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고 제 얘기가 전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건 정부 지출을 해야 되니까 13조가 우리 한 600조 되잖아요 예산이. 네. 그러면 2% 넘잖아요. 네. 지금 이 세수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하는 이런 사정까지 고려해서 나온 13조 그러니까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반대 논리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하고 지금 물가 상황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금리 그대로 묶어두는 거 거기에 대한 견해 차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이번에 내린다라고 했다면 정부는 부동산가 잡을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 부동산까지도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새 뭐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이런 것 때문에 신축 아파트 위주로 오르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다시 결론은 경제가 팍팍하기 때문에 투자할 때를 찾아서 돈이 그걸로 쏠리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고전적인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네. 가지고 부동산을 어떻게 잡겠다? 어렵죠. 사람의 심리인데 경제는 잘 아시잖아요. 네. 그 차원을 정책적으로 커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예, 뭐 그 말씀 정도까지만.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요건 이제 양 주장하시는 분들께 모두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 13조를 썼어요. 뭐 효과가 0.3 정도에 불과하다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효과는 별로 없는 건데 그런 만큼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 거의 없는 거고 만약에 13조를 썼는데 그게 뭐 2바퀴, 3바퀴, 5바퀴 돌아갔고 뭐 50조, 60조 이렇게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럼 사실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으면 물가에 영향을 당연히 주고 효과가 없으면 물가에 영향을 안 주고. 근데 한쪽 주장은 효과도 없는데 물가만 자극한다고 하고 한쪽은 또 별로 물가는 자극 안 하는데 효과는 좋다고 얘기하면 사실 이거 좀 안 맞는 말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가만히 혼자 해보긴 했습니다. 여기에 네. 이제 하나 더 얘기할 것은 만약에 네. 25만 원을 전 국민 대상으로 이 나눠 드렸을 경우에 네. 특정 분야에만 그게 돈이 흘러 들어갈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저축을 하더라. 뭐 학원이나 무슨 뭐 식당 요쪽으로만 소비가 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교하게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럼 정교하게 쓰는 방법을 연구하자 이 차원이지. 네. 이거 이제 그거잖아요. 일률적으로 주냐?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럼 일률적 아니다. 25만 원 듣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부 입장에서 곳간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네. 거기까지 고려를 하면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나온다. 근데 이렇게 논쟁을 벌일 것을 민주당은 던져놓기라도 하잖아요. 네. 정부 여당 쪽에서는 민생 지원 대책이라고 내놓는 게 자영업자들 대출 기한 연장이라든가 네. 뭐 이자 깎아주고 좀 더 어떻게 해주고 전기료 감면해주고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그러면 그것보다 좋은 민생 지원 대책은 뭘 내놔라. 이겁니다라고 내놓고 그걸로 논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없는 거죠. 일단 오늘 저희가 뭐 25만 원을 이게 가지고 뭐 토론을 주제는 할 아닌데. 건 아니니까. 네. 근데 이제 아니, 어쨌든 주제를 돌리는 기술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윤희석 대변인이 뭐 시간이 물가 잘 얘기하고 가요.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시간이 잘 가죠. 어쨌든 이제 이 지원금은 네. 지역 화폐로 주는 거니까 이제 저축은 좀 어렵고 이제 특정 지역에 쏠릴 수는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데 식당. 네, 하여튼 뭐 물가 얘기는 나중에 네. 또 저희가 해보고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넘어갈까요? 네. 네. 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한 거예요? 예. 네. 그 서울중앙지검에서 4개월간 수사해온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무혐의 결론을 내렸고 어저께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네. 자, 이원석 총장의 고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고를 평소보다 좀 길게 했대요. 한 1시간 반 가까이 보고를 받았고 아, 그래요? 사실 기사가 이미 났기 때문에 네. 이원석 총장이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느냐 마느냐. 수사팀이 이런 결론을 갖고 왔는데 이거 내가 다시 한번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이걸 소집하느냐 마느냐거든요. 총장이 할 수 있는 거죠. 예, 할 수 네. 있는 거예요. 자, 총장의 입장. 어제 출퇴근길 발언 좀 들어볼게요. 총장 직권으로 수사심의 요청하실 건가요?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무혐의 보고받으셨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오늘 더 드릴 말씀 없습니다. 총장님 직권으로 수사심의 소집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 네. 얼마 시간이 안 남지 않으셨나요? 예, 그래서 이분이? 오늘 아침에도 네. 또 출근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 아침에도 물어봤어요.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이 언제야?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아, 봅니다. 근데 그래요? 시간이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네.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9월 15일이죠. 예, 예. 그 이원석 총장이 할 수 있는 뭐 선택지라는 게 뭐가 좀 있을까요? 지금 남은 게 뭐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퇴임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게 마지막 변수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하는 게. 예. 그거를 하거나 말거나 네, 하거나 말거나. 어떻게 네. 혹시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용기가 있을까요? 수사심의를 열 용기가 네, 용기가 있을까요? 용기가 만약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는 네. 그 반발이지 않습니까? 반발을 하고 네. 나서 이제 본인은 자연인으로 돌아가는데 그 이후에 본인에게 닥칠 여러 가지 그 위험들이 있을 텐데 네. 그 위험을 감수할 만큼 이제는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 여사와 맞짱을 뜬다라는 네. 이미지를 주는 것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수사심의 여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군요. 예, 제가 그 이렇게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심의를 열어서 네.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좀 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겁니다. 또 뭐 맞짱까지는 조금. 수사심의는 어떻게 용산에서 볼 땐 굉장히 좀 불편한 일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좀 일단 무혐의로 불편하고. 결론이 냈는데 네. 검찰총장이 수사심의를 예를 들어 직권으로 네. 연다고 했을 때 메시지는 뭐 다 생각하신 바대로 가는 거고 그렇다면 네. 적어도 검찰총장 판단에는 네. 이거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볼 만한 뭐가 있다는 표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수사팀이 내린 수사 과정, 결과 그리고 결론이 검찰총장하고 다르다는 게 되니까 네.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굉장히 부담되는 상황인 거는 맞죠. 네. 네. 그 원칙대로 한다, 뭐 또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등등 이제 그동안 해온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교해 볼 때 혹시 본인의 신념과 좀 배치되게 그냥 아무 일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조금 본인으로서는 명예가 좀 많이 실추된 일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저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수사심의위를 한다고 해도 네.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공개가 안 됩니다. 예. 검찰총장이 구성을 하는데 거기에서 결론이 바뀐다고 한들 뭐가 크게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거기서 무혐의 처분에 문제가 있으니 수사팀에 다시 들여다봐라 하면 그 수사팀이 다시 조사하면 마찬가지 결론일 거고 수사팀이 내놓은 무혐의 결론은 이미 국민의 눈높이 민심에 한참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검찰총장이 고민하는 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검찰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내가 9월 15일 퇴직하는데 그 이후에 검사 후배들이랑 내가 놀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거 정도 고민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총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네, 예를 들어서 예.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보통 이 정의로운 검사들이 게시판에 어떻게 떠들까요? 그동안 게시판은 한참 시끄러워야 할 일이 있을 땐 조용하고 조용해야 되는데 시끄럽고 그랬었거든요.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장에 부르니까 그때는 난리를 쳤는데 만약에 총장이 가는 마당에 수사심의위를 요청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평검사들이 게시판에서 자기네 대장인데도 아주 아작을 낼 겁니다. 며칠 임기 남았다고 마지막 자존심 세우는 거냐 이런 거 포함하여 네.
그 수모를 겪을 것이냐 말 것이냐 검찰총장은 그것마저도 고민할 겁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뭐 퇴임 이후 생각하고 그러면 친하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니 친분이 있다는 거죠. 친하지는 않습니다. 친분이 있으시니까 예, 예. 좀 아시니까 네.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런 뭐 강한 메시지 같은 걸 낼 필요도 없었잖아요. 굳이 왜 처음에는 막 수사를 막 엄청 해야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수사가 점점 진행되면서 꼬리를 내리는 것 같이 보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현실적인 힘의 역관계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검찰이 굴욕적으로 출장 조사를 나갔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명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하여 네. 수사팀이 감찰됐고요. 우리 지금 수사하느라 바쁘니까 나중에 봅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실제 감찰도 진행되지 않고 사건 번호도 부여되지 않고 총장을 패스를 해버린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검찰 조직 내에서 검찰총장의 말발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현실을 총장은 인정을 한 거죠. 지금 정프로님 말씀은 네. 좀 다른 얘기라고 봐요. 그런가요? 처음에 이원석 총장이 뭐 네. 법불 악의 얘기하면서 네.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한 것은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냐. 음,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에 방점을 찍고 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네. 장소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좀 생각이 다르니까 뭐 감찰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 수사 과정은 변론으로 하고 수사를 한 수사팀의 결론이 이건 무혐의라고 낸 여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하고 이게 이제 다른 거죠. 수사를 어쨌든 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결론에 대한 본인의 반응은 앞에 있는 주장과 연결시켜서 얘기하기에는 네, 좀 네, 무리가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사 결과 이렇게 무혐의로 나왔는데 뭐 이것까지 또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했는데 결론이 이런데 본인이 수사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결론에 대해서 뭔가 다른 얘기를 하려면 본인이 진짜 수사팀에 있었던지 네. 아니면 수사 과정을 굉장히 뭐 잘 알아서 나름의 다른 뭐가 있던지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럴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뭐 총장 패싱 이런 것들은 역시 그 전까지 수사 결과 나오기 전까지의 그렇죠. 이야기인 거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세하게 그 행정관이 깜빡했느냐 어쨌느냐 뭐 이런 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그것이 과연 적절한 처신이냐라는 도덕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대통령의 부인이라고는 최고의 그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그 정도의 고가의 선물을 받아도 이게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네. 건데 일단 정서적으로 국민들은 유죄예요. 정서적. 예, 정서적으로 네네. 국민들은 네, 예. 유죄고 매우 잘못되었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수의 국민이라고 해주실까요? 네. 뭐 전부는 아닐 수도 다수의 있으니까. 예. 다수인지도 예, 뭐 매우 다수의 상당수로 가까이 그러면. 매우 많은 뭐 매우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대다수 국민은 다수라고 되죠. 얘기하면 잘 무슨 돼요. 차입니까? 아니죠. 그래요. 다수는 네. 소수가 있다는 개념. 우리 과반이라는 국민들이- 얘기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상식이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은 예. 예, 유죄고 그러면 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무엇인가 좀 국민들에게 검찰다운 역할을 하는구나라고 줘야 되는데 네. 수사 과정 자체가 이것은 뭐 핸드폰 뺏기고 못 뺏기고 무릎 꿇고 저 잘하겠습니다라고 교육받고 온 꼴처럼 보이고 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은 아무것도 몰랐고 그리고 나서 결과 뻔할 거야 그게 무슨 수사야 훈계 받고 온 거지 네. 라는 결과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무마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검찰의 책임자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물러나는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본인과 검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좀 좋은 방향으로 결론 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네. 저는 인간적으로 실제 들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앞에 정서적으로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수사 결과를 내고 정서적으로 또 그 수사 결과에 따른 판결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 우리 그 말씀을 검찰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검찰은 그동안 정서적으로 국민들이 매우 분노하면 어쨌든지 간에 기소했어요. 기소해서 재판에 가서 그 이것이 실제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유무를 가릴 수 있게 해왔던 것이 그동안 검찰의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언론 플레이도 잘해요 검찰이. 아니 방금 정서적이라고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정서적
정서적으로 기소하면 안 되죠. 우리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으면 그리고 유죄의 소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짐작이 되면 그런 유죄의 소지들을 증거로 만들어서 기소를 하는 것이 이 대목에서는 옳은 거예요. 유죄의 소지를 증거로 수사를 만들어요? 수사를 안 한 거지. 증거를 만들어요. 증거를 찾아야죠. 만드는 건 아니죠. 아이 찾는다를 만든다 말꼬리 붙잡지 마시고. 아니 정서 얘기하셔놓고서는 그러니까 다른 거로 넘어가니까 우리 그건 저 전혀 다른 얘기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 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저는 카바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에서도 이거는 잘못되었다 검찰 정신 차려라라고 이야기할 때 한동훈 체제에 국민의힘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아니, 조언을 드리고 민주당은 싶어요. 뭐 하실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예. 동원하고 예. 뭐 법적으로 특검법 특검. 또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하면 또 거부권을 행사를 하니까 결국은 네. 이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 어떻게 넓게 확대시켜 나가느냐. 네. 이게 저희들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 뭐 워낙 탄탄하게 작동되고 있어서 지금 정도의 공감대로는 좀 부족합니까? 이게 다음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할 거예요. 다음번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크게 충격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요? 다가올 아니면- 텐데 이 네. 사건 자체가. 네네. 그리고 향후에 네. 검찰이 지금 뭐 검수완박이냐 뭐냐 하면서 그동안 본인들이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네. 또 시행령 고쳐가지고 자기들 할 짓 다 하고 했는데 네. 이 사건 자체가 네. 검찰에 잘못된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네. 검찰은 안 네. 돼라고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네. 고두는 이런 것에 많이 동의하는 정서로 네. 이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네. 실제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검찰의 제도 개혁이나 네. 이런 데에 이 사건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큰데 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의원님이 다음 선거를 말씀하시면 상당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마치 그 예. 정치적 유불리를 예. 위해서 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을 더 부풀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오해가 있으면 제가 예, 예.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오해하지 아, 않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를 할 것이냐, 뭐 하실 거냐. 그래서 네. 아마 다음번 선거에 이것이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25일 날 못 만나는데 네. 최혜병 특검법과 또 더불어서 이 김건희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함께 풀고자 하는 여야의 아무리 방어를 우리 편이 잘못한 거니까 숨겨주고 감싸줘야지라는 정서가 있더라도 이런 것까지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좀 분노를 네. 어느 정도 알고 함께 대응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뭔가 이 사태를 같이 공동 대응할 것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주시면 거부권이라고 하는 좋아요. 튼튼한- 대화와 설득의 과정을 밟아주실 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그게 안 돼 왔고 지난 국회에서부터 그게 안 돼 왔기 때문에 검찰의 권한을 뺐는데 이 사건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했잖아요. 검수완박. 그 결과가 어떻게 됐고 완전히 제도화된 게 공수처고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민주당 주장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는 걸 생각한다면 네. 말씀하신 그 주장을 조금 바꿔주시면 어떨까? 제가 검찰의 권한을 뺏는다. 다른데 막 검찰을 세 개로 나눠서 뭐 기소청 만들고 뭐하고 이런 거 국민들께서 별로 달궈하시지 않는다. 다른 방법, 다른 시각으로 이 해결책을 한번 모색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것이 과거 검찰의 권한을 나누고 혹은 뭐 거둬들이고 네.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부정적이고 비판적 인식이 많이 완화될 거고 그것이 제2차 검찰 개혁의 네. 빌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검찰 드리네요. 개혁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예, 저는 예. 이게 화가 나는 게 네. 그 어쨌든 검찰이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김건희 씨가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것은
혐의가 네. 없다라고 일단 어제 보고까지 한 거잖아요. 검찰총장한테. 네. 그 내용이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집권 여당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예. 국민의힘의 공식 논평이 뭐가 나온 걸 봤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 계시니까 좀 그렇지만 대변인들이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합당하다라든가 아니면 부족함이 있다든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의 새 대표로 선출된 한동훈 대표 이 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부족함이 많다 이런 얘기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출장조사 나갔던 거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묻잖아요. 검찰 수사 결과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기에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러면은 질문이 간단하니까 대표의 답도 간단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 부족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결과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답을 합니다. 검찰이 팩트와 예. 법리에 예. 따라 했을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다. 예. 그게 뭡니까? 저희가 이거 논의가 조금 약간 검찰 개혁으로 막 튀어가지고 또 한데 어쨌든 이제 내가 말렸어요. 검찰의 그쪽. 입장 그거잖아요. 뭘 자꾸 검찰의 말려요. 입장은 자꾸 말려. 법리적으로 무혐의다. 네,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 대상도 아니고 이 사건에서 그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거고 대가성도 없다고 검찰을 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법조의 시각으로 봤을 때 아까 정서 얘기도 차치하고 예를 들어 총장 입장에서 이게 혐의 적용이 제대로 된 건가? 를 논의하려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검찰의 이 결론을 두고 대통령의 직무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 거 아니야? 이런 법조계의 시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법리적으로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이 고민을 하는 거고 다만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꾸려도 한 2주는 걸리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가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그리고 이 수사심의위원회의 결론이라고 하는 게 네. 절대적인 게 아니라 권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지금 총장은 고려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네. 그 검찰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권고니까. 권고니까. 예, 예. 그리고 일단 근데 네.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 막 후배 검사들이 막 올릴 거라고 했지만 수사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네 딴에는 4개월 동안 열심히 수사했는데 총장이 우리의 수사를 불신한다? 그럼 또 검찰 내부적인 또 갈등이 될 수가 네네네. 있으니까 그런 거로 고민하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요사안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유 이러니까 지금 예. 권익위에서 홍보물이 논란이에요. 네.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사실 권익위가 매년 그 카드 뉴스 같은 걸 내거든요. 네네네. 여러분 추석 때 공직자한테 선물 줄 때 이거 저거 조심하세요. 뭐 얼마 아니면 이상 안 이것까진 됩니다. 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 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홍보물을 내는데 사실 작년 뭐 재작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제 보면 누구든지 뭐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거는 금액 없이 할 수 있다. 금액 그러니까 제한 없이.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면 공직자의 배우자도 포함이겠죠. 네. 그다음에 또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또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막 이런 얘기가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이게 뭐야? 약간 이번에 여사 판결 나오면서 판결이 아니죠. 이 수사 결과 나오면서 이건 뭐가 선물 주라는 걸 좀 조장하는 거야? 권익위 눈치 챙겨 뭐 이런 해프닝이 있다. 그러나 이건 이제 매년 나오던 뭐 그런 카드 거긴 뉴스다. 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맨 뒤에 법은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고 한구탱이에 있었었어요. 한구탱이에. 아. 그런데 이게 맨 앞에 나와 있어. 여기에다가 공직자인 친족, 예. 팔촌이나 혈족, 사촌이나 인척, 예.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이렇게 써져 있어요. 아. 배우자 금액 제한 없이. 그게 좀 달라진 건가요, 혹시? 아니요.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거 너무 강조한 건가요, 이거를? 그 매우 강조한 거죠. 네. 배우자 죄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권익위에서? 겁니다.라고 홍보해 주는 거예요. 아. 배우자의 내용적으로 꽂히셨군요. 보면 네. 배우자에 꽂히신 거죠? 여기서? 매우 꽂혔어요. 배우자. 예, 매우 예. 꽂혔- 그러면 총리 부인 혹은 뭐 장관 부인, 시장 부인, 국회의원 부인 배우자한테는 선물 1,000만 원짜리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네. 검찰과 국가권익위원회가 네. 윤석열식 청렴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거죠. 검사 부인 뭐 네. 그 검사 이름 안 쓰고 부인 이름 쓰고 매우 고가의 선물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전제는 있습니다. 직무 직무와 관련이 관련 없는 없는. 경우. 예. 네. 왜 웃으세요, 대변인?
아니 앞에 친족이라고 돼 있잖아요. 세상을 지금 친족일 경우에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 이 청렴 사회로 향해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괄호 열고 친족 뒤에 괄호 열고 돼 있잖아요. 네. 친족일 경우에 그러니까 별 그 혈연 관계가 없는 뭐 인척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막 그렇게 준다고 또 이렇게 과하게 말씀하시면 제가 저는 어떡하겠어요. 이거 보면서 혹시 국가권익위원회 그 직원들 중에도 국장 그 스스로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을 포함하여 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분들, 내가 권익이라는 조직에 몸담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네. 이걸 이렇게 망가뜨려 화가 난 분들 중에 이미 예전에도 비슷한 일도 해왔고 예. 그러니 딱 이 시점에 올리면서 소소한 저항을 한 거 아닌가 아, 그렇게 이런 생각도 추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 그래서 명품백 가방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음. 참고인 압수물이니까 조사가 끝나면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났으니까 돌려줘야 된대요. 압수는 했고, 네. 네. 지금 검찰이 갖고 있는데 네. 돌려줘야 되는데 만약에 받는 사람이 소유권을 포기를 한다라고 하면 네. 국고로 귀속할 수가 있대요. 현물로 귀속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걸 팔아갖고 그거를 현금으로 아 국고에 이거를 귀속할 수. 팔아서 네. 아 어디 뭐 그럼 캠프 같은 경매에 데서 넘기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절차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국고로 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네. 여사가 달라고 그러면 이제 네. 다시 돌려주는 것이고요. 네. 근데 아니, 뭐- 범죄 혐의가 없는 물건인데 예. 왜 다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받을 수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내가 다시 가져갈게라고 하면 가져갈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났잖아요. 네. 이거는 아무 죄가 안 된다. 받아도 네. 국가권익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검찰 니네 가 있는 거 돌려줘 나 쓸래 네. 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법적으로. 그러면 줘야 되고 네, 줘야 만약에 되는데 김건희 만약에 여사가 기분 나빠 안 받을래. 소유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국고로가 귀속이 된다. 요 얘기입니다. 네. 네. 디테일 좀 챙겨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국회 상황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오늘 지금 법사위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나오고 지금 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요거 관련해서 뭐 공청회 열지 청문회 열지 오늘 요런 것들이 좀 공방이 오갈 것 같고 네. 여당에서는 이제 김정숙 여사 특검도 얘기가 있잖아요. 관련한 공방이 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조국 혁신당 예. 이야기가 조금 있네요. 네. 자, 조국 오늘 또 대표. 김부엽 대변인 나오셨으니까 네. 얘기를 직접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검찰이 전주지검에서 조국 대표를 소환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뭐 서모 씨 관련한 뭐 취업 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면서 관련해서 뭐 이상직 전 의원이 어디로 갔다 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네.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던 조국 대표도 나와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라고 한 거예요. 참고인 신분으로. 예, 네.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김보엽 대변인이 내셨죠? 예.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직접. 제가 낸 논평은 전주지검이 네. 출장 조사 오면 안 되겠나 이런 제목으로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김건희 씨 검찰 조사 과정에서 네. 검찰청이 경호상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 김건희 씨가 그 검찰청을 안 나간 이유가 네. 출장 조사를 간 이유가 네. 경호상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에 네. 그랬다는 거고 네. 그리고 당시에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휴대전화. 반납했잖아요. 예. 변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일시 조사 일시가 장소가 공개되면 그거를 폭파시킬 수 있다. 예. 신변에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미 얘기를 했으니 저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되니까 검찰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조사상 그렇게 편의를 봐줬으면 조국 대표도 그걸 요구할 수 있죠. 모든 피의자들을 김건희 씨처럼 대하라라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국회는 국가 건물이잖아요. 네. 국회 본청에 조국 대표실로 오든가 아니면 국회의원회가 조국 의원실로 오든가 아하. 그것도 아니면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 싶으면 국회의원회관 안에는 영상 촬영이 가능한 회의실 간담회실이 여러 곳 있거든요. 네. 그곳으로 와서 출장 조사를 좀 해줘라.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와 동등하게 해달라. 맞습니다. 그 네. 말씀은 뭐 왜 그 말씀하시는지 제가 알겠는데 그럼 모든 국민을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검찰청이 있을 필요가 없죠. 다 출장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출장. 그 얘기잖아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한 이유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뭐 동거하는 가족,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특별하게 뭐 특수한 신분을 창설을 하거나 특혜를 준 건 특혜를 준 아니라는 거라고 볼 말씀이시죠? 여지가 적단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조국 대표도 똑같이 해달라. 그러면 경호처 경호 대상이 넣어달라는 거예요. 제3당 대표를. 그는 없잖아요. 이 유사일에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 주장하시면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모든 국민에게 출장 서비스를 해달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참작하시고 네.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네. 하나는 김건희 여사의 그 출장 조사를 조롱한 거지요. 네. 조롱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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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왜 차별하냐라는 음. 주장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논평을 냈다라고 보고 네. 또 하나는 조국 대표의 이 참고인 소환이 과연 적정한가? 이 사건 자체가 이틀 전인가에 그 임종석 실장 네.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국 대표 갔다 오고 음. 만약에 당시에 민정수석이 별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네. 굳이 불렀을까요? 흠집내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진행하는 게 그것도 매우 늦게 되게 오래 걸려서 네. 이거는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본인들에게 불리하게 굴러가고 있는 전국의 방향을 좀 바꿔보기 위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런 것들도 또 자충수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역풍 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조국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이유는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계실 때 같이 일하고 있던 민정비서관실에 있었던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 따님 이주 관련해서 태국으로 이주했잖아요. 네. 도와줬고 뭔가 지원했고 이런 게 포착이 됐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네. 그걸 묻기 위해서 한 거지 괜히 그냥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이게 뭐 뭐가요? 사실은 이 사실이 아예 뭐 최근에 밝혀진 건 아니잖아요. 네. 되게 오래전에 의혹이 제기된 거고. 그러니까 왜 참고인 소환을 이렇게 늦게 하느냐. 네네네. 뭐. 글쎄요. 그거는 뭐 수사 실무에 따른 거니까 제가 그 내용은 모르죠. 네네네. 그러나 어쨌든 뭐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음. 빨리 하면 또 빨리 했다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런 아니,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야당에서 또 이거 뭐 타이밍 쟀다가 이게 좀 불리해지니까 지금 무슨 타이밍입니까 또 뭐? 여론이 좀 안 뭐 금리를 좋아지는 것 묶어두는 타이밍이에요? 뭐 아니면 추석 앞둔 타이밍이에요? 네.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해석을 위한 해석보다는 네.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차원에서는 늦었지만 이런 거 하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이상직 그 대표가 네. 구속된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그것과 다 관련된 사건이거든요. 네. 네. 이미 그분이 지금 구속된 지가 3년 넘었을 거요. 음. 그 사건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유죄를 받고. 네. 그건 뭐 이 사건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때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 검사가 관련해서 같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때 충분히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별게 없어요. 정치적으로도 별게 없어요.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따님이 이제 그 사위분과 헤어지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쨌든지 간에 물고 늘어지려고 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깜짝 놀랄 뉴스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초점이 살짝 이동하는 거예요. 그쪽으로. 성공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조국 대표를 소환하고 하는 것도 또한 그쪽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좀 돌리고 싶은 이런 의도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네. 그런 기계적인 해석에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 뉴스 보면은 뭐 여야가 맨날 바뀌면서 똑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놀랬다. 뭐 뉴스 때문에 뭐 시선이 뭐 바뀐다. 그럴 국민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요. 뭐 누가 어떻게 했니 이렇게 세세하게 보는 사람 저희들이나 이러지 일반 국민들이 뭐 여기에 이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털 거 털고 간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네. 왜 지금 하느냐?
왜 이거를 그때 물어봤을 텐데 이제 와서 또 문제를 만드냐. 저희가 얻을 게 없어요. 이거 한다고 해서. 너무 의무부여는 그냥 하지 그렇죠. 말자. 네. 이거 뭐 참고인으로 소환이잖아요, 그것도. 네, 아까 얘기로 끝내버리면 마치 안 갈 거 같잖아요. 예. 근데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8월 가세요? 31일 아. 오전에 전주지검으로 갈 겁니다. 아, 직접 가기로 가시기로. 네, 그럼요. 아. 제가 논평을 내기 전에 사실 네.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예. 저는 출두하겠다라고 네, 네, 썼습니다. 네, 네. 쓰면서 나는 이상직도 모르고 예. 그리고 사위도 몰라서 예. 도대체 나를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아. 그러면서 한마디 했죠.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수사와 기소 그 열정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100분의 1만큼이라도 윤석열 김건희 수사에 쏟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앞서 임종서 실장은 이제 조사에서 묵비권 행사했잖아요. 예. 조국 대표는 뭐 어떤 뭐 이렇게 하실 이름, 네. 음주량, 예. 흡연 여부, 네. 주소 이 정도는 답변을 할 인적 생각입니다. 사항은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는 하지 않으시는 걸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좀 네, 넘어가 아니, 볼까요? 뭐 잠깐 네. 얘기 나온 김에 그 조국 혁신은 다음 주에 전남 가잖아요. 예. 호남 지역 가고 아. 또 어제는 또 개혁신당이 또 광주에서 행사를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제 3당들의 호남 러브콜 행보가 약간 민주당에 호남 민심에 좀 빈틈이 있어서 이걸 좀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단 말이죠.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뭐 빈틈이라는 건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되는 이번 거예요?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네. 뭐 호남 출신 인사라고 한다면 뭐 한준호 최고위원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뭐 지금 활동하는 지역구나 이런 거 수도권이고 광주의 지역구를 둔 민영배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됐어요. 네. 포함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약간 영남권 위주로 꾸려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 호남의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지대가 네. 아, 그럼 그 틈을 타서 우리가 좀 공략해 아. 볼까? 재보궐에 후보 내고 우리가 네, 좀 네, 한번 네. 뛰어들어 보자. 아.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어찌 보면 지역적 지지기반은 호남일 텐데 네. 호남 사람들이 오히려 좀 뭐 좀 차별받는 거 아닌가? 이제 특히 최고위 같은 데서 뭐 그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거기를 그러면 조국 혁신당 내지는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 예. 열심히 또 노리고 있다. 네. 네. 개혁신당은 거기 왜 숟가락을 얹죠? 아, 그 저희야 천하람 원내대표가 원래 원래 천하람. 순천하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4.10 총선 때 네. 비례대표 후보 득표율이 전남 전북 광주에서 득표율 1위를 했던 곳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지지와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곳이 이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곳인데 예를 들면 지자체장도 민주당, 지방자치단체 의원들도 민주당. 그러면 견제가 잘 안 되잖아요. 아. 민주당만 혼자 그렇게 하는 건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네. 호남 정치의 복원 이런 의미에서 조국 혁신당은 이번 11.6 재보궐 선거부터 열심히 지역 선거를 할 거다. 그런 겁니다. 듣고 계신 민주당 의원님께서 조금 네. 불편하신 아니요, 안 아니에요? 불편합니다. 네. 그렇게 가는 게 좋습니까? 개혁신당은 네. 영남권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네. 그래서 사실 정치 서비스가 거의 없는 지역 아닙니까? 네. 영남도. 그래서 아 과거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호남에 대해서 어떤 아쉬움을 갖고 있냐면 네. 가장 개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고 가장 개혁적인 정치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물론 광주라고 하는 그 민주화의 성질을 담고 있고 그리고 민주주의 정치의 그 뭐 근간 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금 호남 정치가 과연 우리 눈높이와 기대치에 네. 부응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아쉬움이 좀 있는 대목인 거죠. 네. 여기서 조국 신당이 역할을 해주면 네. 저는 그 어항 속에 매기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네. 자칫 호남은 우리 거니까라고 네. 안심하고 좀 마음을 놓고 있었고 개혁의 과제들에 대해서 조금 소홀히 여겼던 호남 정치 정서를 네. 바꾸어내는 데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좀 그런 면에서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그 매기가 고래가 되면 어떡합니까? 뭐 그게 시대적 흐름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고맙습니다. 오, 아니 진짜요? 아, 고래로 갑니까 이제? 저 대왕고래는 저 울산 쪽에 있는데. 매기는 저희가 돼야 되는데 네.
이 얘기 중에 저희 당 얘기도 좀 들어갔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호남 쪽에 뭘 공을 좀 저희가 기울이고 해야죠. 계세요? 계속 하고 예. 있었는데 네네. 지난 총선이죠. 2020년 총선 이후로 이제 호남에 대한 행보를 쭉 강화해 왔었는데 네. 그게 마치 끊긴 것처럼 예. 지금 요 얘기에 저희 당이 언급이 안 돼서 예. 제가 매기가 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없는데 뺀 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매기가 돼야 된다는 네, 네. 각오를 다시 자기 말씀드린 반성 거예요. 정도로 저희가 아니, 생각하겠습니다. 반성이라기보다는 각오죠. 가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는 이제 만나기가 원래는 일요일에 25일에 예. 만나기로 했는데 네. 지금 뭐 의제 협상, 뭐 생중계 형식 얘기 가지고 좀 실무 협상에서 좀 삐걱삐걱하긴 했지만 네. 못 만난 이유가 생겼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뭐 일단 연기가 된 건데 음. 다음 주에도 좀 만나기 힘들 것 같아요. 실무 협상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본회의도 있고 여야 다 워크숍도 있고 이래서 네. 조금 더 미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이러다 그냥 생각이 흐지부지 그럴 수도 있나요? 가능성도 좀 있는 거죠? 만나셔야 돼요. 두 분 다. 네. 예, 이 정도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된 거니까 네. 저 연기된 거니까 네. 어떤 식으로라도 만나셔야죠. 저는 만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되면 바로 예. 그 날짜 협상을 하자라고 네. 나서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네. 뭐 근데 생중계니 이제 뭐 이런 이제 약간의 그런데 잡음이 그걸 있었지만. 가지고 네. 생중계 이걸 희화화시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 회담 자체를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의 그 만남 자체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과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제3자 특검법을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와 당대당으로 여야 당대당으로 만나서 무엇인가를 좀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네. 아까 저희가 좀 더 설득하고 좀 더 대화하고 하면서 길을 좀 찾아보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이재명 대표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코로나 회복되는 대로 다시 나와서 그 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이 TV가 돌아가고 있어요. 막 욕도 하고 어떤 때는 그래야 되는데 욕도 합니까? 아니 사람이 대화를 할 때는 네. 친한 사람하고나 네. 혹은 사이 안 좋은 사람하고나 네. 뭐 그러면서 야 어디다 대고 욕해 그러면서 아이고 욕한 건 미안하다 또 그러면서 또 이야기가 다음 이야기가 뭐 풀려 나가기도 하고 네, 네. 그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두 분이서 얘기하다가 책상도 뻥 칠 수 있고 내려치고. 그러다가 또 책상 친 건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네네네. 뭐라도 하나 그 실마리를 풀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 들어가고 그러면 서로 정치적인 수사만 내뱉다가 네. 아무것도 없이 끝나는 알맹이 거예요. 없이 간다. 그렇습니다. 네. 글쎄 뭐 호통을 치고 서로 뭐 아니, 험한 말 왔다 비유를 한 거니까. 근데 아무리 뭐 첫 만남이고 열어놓고 얘기를 한다 그래도 회담이라는 성격을 가지려면 의제가 어느 정도 정리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최상병 얘기는 무조건 들어가야만 민주당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들어가야죠. 네. 그게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 네. 그걸 어떻게 빼겠습니까? 네. 그 얘기가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제가 예. 봐도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공약처럼 내걸고 전당대회에서 당선이 된 거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우려하실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요 뉴스만 하나 짧게 볼까요? 그 보훈부가 공법 단체를 추가 검토한다. 그러니까 광복회 말고 독립 네. 분야에 있어서 단체 하나를 더 맞습니다. 추가할 수 있다. 네, 일단 이 공법 단체가 뭔지 설명을 네. 좀 드리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받아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로부터 운영비 지원도 받고 또 세금도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단체들이 한 17개 정도가 있는데 네. 독립 관련 공법 단체가 지정된 건 광복회가 유일한 거예요. 아하. 근데 보훈부가 광복회 외에 여러 뭐 이렇게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던 네. 뭐 다른 단체도 이 공법 단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정부의 밝힌 지원이 겁니다. 들어가는. 그렇죠. 네. 뭐 순국 선열 유족회라든지 이런 네. 다른 단체도 공법 단체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 인정을 할 거를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이 독립 관련 공법 단체가 광복회가 유일하다 보니 음. 광복회의 목소리가 좀 커지고 또 이번에 광복절 논란에서 네. 이동찬 회장이 큰 목소리를 내고 하다 보니 이거 약간 광복회에 좀 힘을 빼려고 상대적으로 그 단체를 좀 늘리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어떻게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정말 맞을 소리만 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들한테.
오늘 워딩이 왜 이렇게 세요? 아니. 자꾸 욕하고 맞고. 세상에나 아니, 예. 이게 이 대목에서 네. 광복회의 힘을 빼고 네. 그 대통령이 주최하는 기념식에 참석했던 그 행사, 그 단체, 네. 예, 그 단체를 거론시켜 가면서 네. 늘리겠다, 독립 관련 공급 단체를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네. 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정말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어도 무서워서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우리 증영공에 대해서도 단 한마디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노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훈부 장관도 그렇고 그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강제였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말을 삥삥 돌려 뭘 그렇게 말이 길은지 몰라요. 네.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그 양반도 그 삥삥 돌리잖아요. 네. 자기의 생각이고 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생각이 같은 동조하는 독립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의 단체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 부분은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네. 택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아 요거는 아무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해도 네. 국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아, 그럼 뭐 가능성은 매우 없겠네요. 제로입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피로 쓴 역사 혀로 지울 수 없다. 네. 전 그 말 들었을 때 가슴이 떨렸는데 용산 대통령실은 그날 엄중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광복회에 대해서 압수수색 들어갈래나 법인카드 털려나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창발적으로 공법단체 다른 단체를 넣어서 광복회의 영향력을 줄이는 쪽으로 네. 참 치졸합니다. 혹시 뭐 덧붙이실 말씀이? 아니요, 뭐 입법 사항이니까요. 네. 국회에서 논의를 할 거고 이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 지금 말씀 그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강제노동자 또 광복회 그러면서 지금 독도 지우기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역사 세 군데 있던 거 없앴고 전쟁기념관에 있는 것도 없애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는 독도 그거 뭐 그게 그 뭐라고 하면서 또 다른 주장을 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네.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우려가 굉장히 큰 걸로. 아니, 예를 들어서 독도 관련해서 이 축소 모형 조형물이 전시되던 것이 뭐 수장고에 들어가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독도 그게 뭐라고 이런 생각 저도 안 해요. 만약에 진짜로 정부가 이렇다면 누가 여기에 동의를 하겠어요. 그게 아니다. 왜 그렇게 됐고 이 조형물이 왜 옮겨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검토하고 공격하시더라 하셔야지. 이게 낡아서 또 동선에 걸려서 향후에 이걸 다 보수를 해서 다시 하겠다 이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안 하고 잠깐 옮겼다 이거 가지고 독도 지우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너무 좀 억울하네요. 그렇게 보면. 많이 억울합니다. 저는. 뭐 한두 건에 대해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낡은 부분에 대한 그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다 빼고 네. 독도만 핀셋으로 어떤 경우에는 독도가 어느 역인가는 3일 만에 네. 그거를 보고 받고 나서 3일 만에 이런 신속행정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정부에서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오해받을지 좀 하지 마라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위안부 할머니, 징용공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견을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대해서도 그럴까봐 걱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네. 오늘 또 첫 만남 드리실 테니까 또 나가시면서 같이 손잡고 잘 네, 친하게 자주 뵀어요. 아 그래요? 친하게 지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오늘 처음 나오셨죠? 우리 복기왕 의원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김보엽 대변인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